네, 이제 오늘은 한 발표 남았는데요. 한 강의 남았는데요. 아마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40분까지 끝내기로 해서 뭔가 이제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황급하게 끝내고 보니까 이 프로토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정말 간단하게만 좀 언급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실제로 이 앱 디벨로퍼 가이드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 툴도 있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프로토콜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앞부분 설명드리면서 조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제로 메시지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하지만 메시지의 그 시리얼리제이션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뭐 XML, JSON, CBOR 이런 것들을 저희 원앤 표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들이 인제 그 앞에서는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이제 직렬을 할 거냐, 우리말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다 보면은 실제로 그러면 원엠투엠의 메시지, 원엠투엠의 프로토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게 뭐 TCP/IP 소켓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TTP 코어, MQTT 그다음에 여기 빠져 있지만 나중에 추가된 웹소켓 이런 기존의 그 메시징 프로토콜들의 원앤투 메시지를 쉽게 말해서 실어 보내서 이제 요청과 응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노티피케이션 URI에 설정할 때 뭔가 HTTP URL, 그다음에 URL 수로는 MQTT 주소 등등등등을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들, 뭐 당연히 개발 관점에서도 이런 뭐 클라이언트나 서버 라이브러리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메시지 바인딩은 저희가 일부 장표에 간단하게나마 조금 매핑해 놓은 게 있고, 이런 헤더 매핑 정도만 조금 그냥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머지는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HTTP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그 오늘 나왔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도 보여드릴 거고,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포스트맨 가지고 이제 API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포스트맨 UI 상으로 이제 원엠템에 관련된 요소들이 어떻게 매핑되느냐를 조금 그려놓은 거고, 코압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거의 써보진 않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MQTT는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MQTT가 사실은 서버 클라이언트의 통신은 아니고, 결국 이제 브로커리지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MQTT든 HTTP든 코어비든 웹소켓이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로 다른 바인딩들이 개개의 이제 바인딩 그 규격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MQTT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조금 이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그러면 토픽 기준으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토픽에 대한 컨벤션을 저희가 원엠투엠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슬래시로 시작해서 원엠투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혹은 리스판스, 그 다음에 오리지네이터의 아이디, 리시버의 아이디를 쓰고요. 뒤에 부분은 이제 시리얼제이션 포맷, 여기 이제 JSON, XML, CBOR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토픽의 네임스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QTT는 예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렌즈 이런 걸 좀 썼었는데, 이게 새로 예를 들어 노티피케이션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 이게 한 줄로 보이고 이걸 일일이 펼쳐야 돼서 좀 불편한 것 같고요. 이게 과거 옛날 버전까지는 이제 약간 무료고,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료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무료가 여전히 이제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공개가 돼 있어서 MQTT FX 무료에서는 최신 버전이었던 버전인 1.71 버전, 이런 걸 좀 써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상단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브로커에 대한 서버 설정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맺고, 내가 예를 들어 MQTT로 노티피케이션 오는 거를 보고 싶다. 뭔가 당연히 메시지, 요청 메시지를 보내서 뭔가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노티피케이션이 어떻게 MQTT로 날아오는 건지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관점이라면 실제로 해당하는 토픽을 브로커에다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될 텐데요. 뭐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리스폰스 토픽을 제가 또 써놨네요. 제가 캡처를 좀 엉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앱 디벨롭 가이드 하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는 여기도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1M2M에서도 릴리즈 2에서 되게 오래된 과거 시점이긴 한데요. 스펙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 이거 쓰는 게 스펙을 이해해서 개발해가지고 쓰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과거에 1M2M 관점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간단한 예제를 구현할 수 있느냐를 가이드라인으로 좀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소스코드 레벨은 당연히 아니고 실제로 이제 메시지 레벨까지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INCSE 서버 플랫폼, 그 다음에 MLCSE, 이제 뭐 게이트웨이 플랫폼 이런 것들이 올라간 플랫폼이 두 개가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올라가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로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콜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각각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예제가 있는데요. 플랫폼 두 개가 되면 저희가 설명할 게 더 많아서 일단 요거를 플랫폼 하나짜리로 축약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가이드 교환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는 TR25에 있는 아까 그 본 문서가 TR25 문서인데요. 이거를 참고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더 시스템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아까 이제 25번에 있는 거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플랫폼이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색하게 보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냥 CSE 하나, 홈 게이트웨이 플랫폼 하나로만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INCSE가 없어서 이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그냥 교육적인 목적에서는 홈이든 뭐가 됐든 간에 CSE 하나 가지고 디바이스 쪽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연동한 부분,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간의 피어 투 피어로 통신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서로 간접적으로 일종의 이제 서비스 혹은 통신한다라는 아키텍처 사상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통 기능 혹은 API라고 하는 표현으로 1M2M 표준에 있는 주요한 API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예제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특히 이제 쓰는 것들은 A registration, 그 다음에 resource discovery,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룹 기능에서 그룹 팬아웃 하는 거, 그 다음에 구독 통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나리오에 요소 담아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조금 더 그냥 더 쓴 거 뿐인데요. 결국에 이제 콜플로우에서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요거 텍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2개, 그 다음에 플랫폼 하나, 그 다음에 사용자 응용 어플리케이션 하나, 요거를 콜플로우로 이제 매핑해서 이제 그렸고, 서로 어떻게 누가 요청을 보내서 누가 그걸 수신해서 응답을 주는지 뭐 이런 거를 그냥 그려놓은 건데요. 어쨌든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각각의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엔 누가 누구한테 요청을 어떤 요청을 보내는 건지 그 요청이라고 하는 게 API 관점에서 어떤 API 요청을 보내는 건지 그거만 조금 주안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단계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것도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것도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순서에 어쨌든 무관하게 각각이 지금 집안에 하나 있는 그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결국엔 그러면 벌브 1이랑 벌브 2가 집에 있는 그 게이트웨이에 등록을 요청한다. 등록을 요청한다는 게 결국에는 저희 일상생활 용어인 거고 표준 API 관점으로는 A 리소스를 생성하는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생성하고 응답 주겠지만 그걸 이제 그냥 그림상으로는 생략을 한 거고요. 그러면 각자 이제 등록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여기 시나리오상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것들이 이 전구 자체가 실제로 이제 그 컨테이너들을 생성합니다. 컨테이너들을 생성하는데 이 당연히 플랫폼에다가 생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생성하는 컨테이너가
내가 지금 현재 벌브의 상태를 예를 들어 이게 켜져 있다, 꺼져 있다라고 하는 상태 정보를 기록하는 컨테이너도 있고 사용자 홈 어플리케이션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각각의 컨트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컨테이너도 시나리오상 별도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스테이터스라고 해당하는 현재 상태 정보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다가는 현재 이게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인스턴스 하나씩을 이제 시나리오상 생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생성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전구 1번을 예를 들어 끄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이렇게 요청이 가는 건 아니고 그 벌브 1의 컨트롤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다가 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 켜라, 꺼라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냥 on, off라고 하는 스트링을 이제 써줄 건데요. 그거를 이 비동기로 이 플랫폼이 여기다가 바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정 가격을 콜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동기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구독을 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일단 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브2도 이제 동일한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에서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뭐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가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디스커버리를 한번 쓰는 게 뭐 기본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벌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터스를 내가 화면에다가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스테이터스를 검색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 제어 메시지를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 건지 실제로 보내는 건 당연히 얘네들의 리소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다가 보내겠지만 플랫폼에 어떤 리소스를 보내겠지만 그 리소스가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 해당하는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앱이 이 플랫폼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검색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어 일괄로 내가 조회를 하거나 일괄로 그 컨트롤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이 녀석이 해당하는 리소스가 여기 있는데 이 녀석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생성하고 나중에 이제 일괄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뭐 보여드릴 건데 리소스 트리는 어쨌든 트리를 뭐 전부 다 그리진 않아서 뭐 일부 리소스만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구성이 될 겁니다. 아까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CSV 베이스라고 하는 건 따로 설명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파일 시스템에서 루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요 CSV 베이스 혹은 이 리소스 트리 자체가 CSV에 논리적으로는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CSV의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 루트에 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뭐 시연이나 아니면 과정에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벌브들이 각각의 이제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혹은 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A 리소스로 이게 등록이 된다고 했는데요. 등록이 되면 이 루트 아래 그런 A 리소스가 인스턴스로 생기는 거죠. 여기에 있는 표현은 그냥 간단한 노테이션 상으로 실제로 리소스의 이름을 여기 앞에다가 표현을 했고 이게 어떤 타입이냐를 이렇게 꺽쇠로 표현했습니다. 뭐 실제로 원엠텐 그 스펙에서도 꺽쇠 안에다가 이제 리소스 타입을 표시해서 인스턴스를 구분하게 돼 있어서 뭐 그걸 좀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벌브들 그다음에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등록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벌브 쪽에서는 실제로 제가 이름은 다른 이름을 쓸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자기가 생성했던 A 리소스 안에다가 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리소스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하위에 있는 리소스 트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상태 정보가 됐든 아니면 컨트롤에 해당하는 게 됐든 이런 컨텐츠 인서트를 막 쓸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나중에 이제 이 컨트롤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명령을 on이든 off든 이렇게 컨텐츠 인스턴스로 쓰는 게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 새로 생성된 것들을 내가 그 벌브 쪽에다가 바로 비동기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의 차일드 생성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보기 위한 구독을 그 해당하는 컨테이너의 차일드 리소스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 리소스는 구독의 대상이 항상 그 구독 리소스의 부모 리소스가 된다라고 조금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일괄 조회 혹은 일괄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상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약간 좀 편집이 조금 어긋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앞에서 사실은 콜플로우 설명드리다가 이제 뒤에 부분이 잠깐 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에 과정까지 이제 쭉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리소스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 결과적으로 한번 좀 중간 점검을 한번 좀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리소스가 더 많긴 하지만, 이러한 리소스의 상황에서, 그다음 이제 그룹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흘러가느냐, 이런 걸 이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일일이 여기 이 녀석의 리소스가 여기에 이제 제가 뭐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 리소스들이 여러 개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텐데요. 그걸 내가 일일이 조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룹으로 한번 묶어놓게 되면 나는 그 그룹 리소스에다가 한번 요청해서 두 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해당하는 여러 개의 리소스를 한꺼번에 이제 조회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시나리오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벌브2로 이제 예시가 되어 있는데 벌브2를 이제 켜겠다, 끄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를 내가 벌브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벌브2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다가 새로 이제 명령을 on이라고 하는 명령, off라고 하는 명령을 컨텐트 인스턴스 리소스 생성 요청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벌브2의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될 거고요. 제가 여기 그림에 전부 다 표현은 안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브2가 그러면 자기의 컨트롤 라에다가 구독을 해놨거든요. 누군가 여기다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쓰게 되면 컨트롤 명령을 보내게 되면 나한테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줘 라고 구독을 아까 저희가 걸어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컨텐츠 인스턴스가 새로 생성이 되게 되면 그거를 노티피케이션으로 플랫폼이 여기다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계 가서 여러 API를 조합하는 거로 되긴 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녀석은 어쨌든 간에 이 벌브2에 대한 제어 명령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다 주는 건 아니고 플랫폼에다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런 플랫폼은 이게 실제로 구독 통지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 메시지 혹은 컨트롤 메시지 자체를 벌브2에다가 보내주면 벌브2가 그걸 파싱해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켜고 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를 뭐 이무회로 조금 구성해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방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한 개를 이제 제어하는 거고 이제 뭐 예제가 두 개긴 하지만 두 개를 일괄 이제 제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룹 팬아웃 기능을 써서 내가 뭔가 두 개의 컨트롤 컨테이너가 여기 하나하나 있을 텐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컨텐츠 인스턴스로 실제로 이제 한 번 생성 요청하게 되면 이 녀석이 그러면 두 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요청을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컨텐트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두 개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각각 생겼기 때문에 각각 구독을 걸고 있고 각각 이 플랫폼으로부터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실제 하드웨어 제어를 하는 이런 한 가정사항을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구현이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프로토콜 쪽에서 HTTP의 이제 바인딩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왼쪽에서는 1MTM 프로토콜, 특히 TS4번 문서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 명세, 프로토콜 메시지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그냥 프리미티브라고 스펙을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1MTM 요청 메시지가 이렇게 생겼고, 실제로 이게 만약에 HTTP로 이제 전송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그 앞에서 썼던 개념들을 예제로 다 풀어놨는데요. HTTP 리퀘스트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퍼레이션 1이 이제 생성 메시지인데요. 생성에 해당하는 게 HTTP에서 이제 퍼스트로 매핑돼서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타겟하는 리소스가 이제 모비우스인데 모비우스 앞에 HTTP는 패스 경로가 항상 슬래시로 시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슬래시가 붙어서 모비우스로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메시지에는 없지만은 그 포인트 오브 액세스 이런 주소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주소가 호스트 정보가 이제 매핑이 되게 돼 있고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IP를 타고 HTTP 메시지가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메시지를 누가 보내는 거냐? 그 송신자 오리지네이터가 결국엔 프롬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럼 오리지네이터 정보가
여기에 이제 XMTM 오리진이라고 하는 원MTM에서 정의한 이런 헤더에 맵핑돼서 가게 되고, RI는 실제 이제 프리미티브 파라미터 이름은 request identifier라고 해서 리퀘스트의 일종의 뭐 식별 번호인데요. 이런 게 여기에 매핑이 되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성하는 요청이라고 했는데 어떤 리소스를 생성하는 거냐. 실제 리소스 정보는 여기 있지만 리소스의 타입 정보가 여기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이제 A 리소스 타입이라서 실제로 여기 타입 2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HTTP 컨텐츠에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 프리미티브 컨텐트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컨텐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HTTP 기준으로는 이렇게 바디에 실려서 매핑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표준 개념상으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HTTP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헤더랑 바디 부분을 나누어가지고 매핑돼서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여기 장표에는 없긴 하지만 MQT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메시지 토픽 외에는 전체 프리미티브 메시지 자체가 실제로 그 바디 메시지 표현하지 않지만 메시지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생성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이제 순서를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일단 메시지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요. 컨테이너 생성은 어쨌든 생성이니까 오퍼레이션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create 요청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HTTP 기준으로는 포스트에 매핑이 될 거고, 실제로 그러면 컨테이너 3에 해당하는 그 생성이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이슨 기준인데 제이슨 인스턴스가 이제 바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수많은 속성들을 저희가 그 앞에 장표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생성할 때 맨데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가 예를 들어 maximum of instance 이거 정도이고, 생성하는 리소스의 네임 자체도 사실 옵셔널인데요. 이거는 구분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스테이터스 이런 식으로 좀 줬습니다. 이게 이름을 만약에 생성할 때 주지 않으면 플랫폼이 임의의 랜덤한 스트링을 이게 이름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분이 좀 가지 않아서 일단 시연상으로는 이렇게 리소스 네임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컨테이너들을 만드는 것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것들이 사실은 앞에 그 콜플로우를 보여드렸던 그 원엠템에 예를 들어서 A 생성하고 컨테이너 생성하고 컨테이너 인스턴스 생성하고 그룹 생성하고 쭉 콜플로우로 이런 식으로 얘한테 요청을 한다고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각각의 이제 원엠템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메시지가 제이슨 기준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포스트맨으로 보여드릴 거고, 포스트맨은 결국 HTTP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포스트맨에 어떤 정보를 요거를 이렇게 매핑해서 보내야 되는지 장표를 정리한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직접 한번 조금 보여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참고로 지금 앞에 이제 이거 저희 모비우스 설치하고 이제 툴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컬로 지금 모비우스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뭐 아마 포스트맨 스크립트가 나눠 그 배포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나머지 것들은 제가 따로 조금 구성한 거고요. 이제 때문에 어쨌든 요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포스트맨에도 일종의 변수를 설정할 수 있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127.0.0.1이라고 하는 풀 URL을 쓸 수도 있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변수로 하고 변수 자체를 여기다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맨에 이런 기능을 뭐 쓰고 있다 정도이지 어쨌든 간에 HTTP URL에 해당하는 뭐 이거 플러스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여기다 이제 쓰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떤 식으로 포스트맨에 매핑 되는지는 프로토콜 장표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거를 이제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건 실제 보시는 것처럼 로컬 모비우스 127.0.0.1에 해당하는 거고, CSV 베이스는 모비우스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현재 로컬로 돌아가고 있는 로드 리소스에 CSV 베이스 리소스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저희가 리소스 디스커버리를 그 파트 2에서 한번 몇 가지 조건들을 붙여가는 예제를 좀 구도를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여기가 이제 실제로 CSV 베이스에 해당하는 루트 리소스인데, 그러면 이 아래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모든 리소스를 검색하려면 이렇게 필터 유지 1이라고 하면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요청으로 제가 설명드렸고,
그러면 베이스 아래 모든 리소스 검색해줘라고 하는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내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만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입 정보는 여기에 지금 없긴 하지만 뭐 나중에 따로 별도로 좀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렇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리소스가 지금 CSV 베이스 아래 이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테스트하는 리소스가 조금 남아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예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벌브 1, 그 다음에 벌브 2, 그 다음에 유저 앱 이렇게 세 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참고로 그 아까 그 AID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아무래도 좀 임의의 시연이긴 하지만 벌브 1, 2, 3의 아이디를 각각 있는데요. CA1, 2,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덴티파이어를 뭐 설정을 해가지고 리소스를 좀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접근 제어 때문인데 그거는 아마 내일 접근 제어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각각의 아이디로 자신의 요청을 보내는 것을 가정해서 실제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소스 A 리소스를 생성하는데 생성하는 타겟 자체가 지금 CSV 베이스에 해당하는 모비우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베이스 아래 예를 들어 벌브 1이라고 하는 이름을 리소스 네임으로 생성되고 뭐 벌브 2, 그 다음에 유저 앱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벌브 1이라고 하는 이름의 리소스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렇게 생성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20일 크레디트라고 하는 HTTP 메시지도 이제 리스폰스도 받으셨고 그럼 CA 이번에는 2가 같은 레벨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녀석과 이제 약간 좀 그 시블링으로 벌브 2를 하나 또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앱이 결국은 유저 앱까지 있기 때문에 유저 앱까지 이거는 라벨이라서 사실은 무슨 값을 쓰셔도 뭐 무관하고요. 나중에 라벨 값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저희 시나리오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 3이라고 하는 오리지네이터가 앱이 이제 이 요청을 보내는 것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A 리소스 3개를 만들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모비우스 아래 이제 벌브 1, 2, 그 다음에 유저 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만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타입2로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떠있는 그 리소스 브라우저도 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이렇게 세 개를 만든 거고요. 시나리오상 저희가 이제 그러면 각각에다가 이제 그 컨테이너를 좀 만들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벌브에다가 이제 스테이터스랑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각각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생성을 저걸 볼 건데 CA1이 이제 벌브 1이기 때문에 자기 벌브 1 아래다가 컨테이너를 스테이터스랑 그 다음에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처럼 CA1이 스테이터스 하나 만들고 벌브 1의 차이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벌브 1을 타겟팅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브 2가 되어서 실제로는 벌브 2의 앱이 원앱타임 어플리케이션 직접 이런 요청을 보내겠지만 저희가 일단 포스트맨으로 어떻게 보면 임의의 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스트맨이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브 2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벌브 2가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공간이 벌브 2라고 하는 그 리소스가 이미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다가 이제 컨트롤이랑 스테이터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리소스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스테이터스 리소스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방금 만들어진 컨테이너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좀 타입 3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타입 3 컨테이너만 조회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벌브 1, 2가 각각 스테이터스랑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써 있는 것들을 한번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두 개의 이제 라이트 벌브에서 스테이터스의 초기 값을 넣어주자. 이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 건지 그냥 한번 넣어주자는 거고요. 컨텐츠 인스턴스를 뭐 다루는 그냥 예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컨텐츠 인스턴스 크레딧을 보시면 어쨌든 벌브 1의 스테이터스에다가 예를 들어 on이라고 쓸 건데 벌브 1이 보내는 가정이기 때문에 CA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오리지네이터 정보를 보낼 겁니다. 일단 뭐 켜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아이콘으로 그래픽으로 보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시보드 예제에서 이제 살이 붙을 거고요. 첫날이고 포스트맨으로 그냥 API가 동작하는 것 자체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정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뭐 차차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뭐 이틀차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 가시면은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벌브 2가 이제 아이디가 CA2이기 때문에 벌브 2의 스테이터스에다가 초기 값을 일단 넣어줄 건데요. 일단 말 그대로 스테이터스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조금 드려야 되긴 하지만 이게 컨트롤을 위한 컨테이너랑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를 넣는 컨테이너랑 이게 하나가 되게 되면 이게 새로 들어오는 명령이 이게 스테이터스인지 컨트롤인지 이거 구분이 사실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연 시나리오상 각각의 컨테이너다가 이것들을 이제 따로 구분하는 것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스테이터스까지도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까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제 주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최신으로 생성했던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벌브1의 스테이터스를 만약에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스테이터스 컨테이너 자체를 조회하는 거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생성된 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latest의 약자인 LA를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이제 하나 인스턴스 넣었던 on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이 st라고 하는 게 state tag, 즉 이 인스턴스 간의 이제 일렬 번호인데요. 지금 하나 생성됐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일렬 번호가 부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컨텐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서브스크립션을 각각의 전구에다가 컨트롤 컨테이너에다 만들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이제 유저 앱이 컨트롤에다가 on이든 off든 메시지를 썼을 때, 제어 명령을 썼을 때, 그게 이제 각각의 벌브에 실제로 이제 메시지가 노티피케이션이 비동기로 전달이 될 거고요. 어쨌든 벌브에다 직접 보내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로컬의 특정한 엔드포인트에다가 그걸 보내서 이게 실제로 오는지,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실제로 어떻게 생겨서 오는 건지, 아까 이런 것처럼 이제 오는 건지를 저희가 서브스크립션이고요.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직접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을 참고로 아까 그 설치를 해서 로컬로 그 모스키토 즉 MQTT 브로커가 지금 구동이 되어 있고요. 벌브 1에다가는 MQTT 노티피케이션을 한번 생성을 해보고 MQTT로 노티피케이션 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 생성을 해보고 벌브 2의 컨트롤 컨테이너에다가는 HTTP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걸 생성해가지고 한번 각각 프로토콜로 이제 노티피케이션 오는 걸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벌브 1의 컨트롤에다가 컨트롤 컨테이너에 신규 리소스가 생성됐을 때 그 이벤트를 받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게 지금 MQTT 노티피케이션인데 이게 그러면 로컬 호스트로 지금 MQTT 브로커 주소를 지금 작성을 한 거고 그 받는 수신하는 그 앱의 아이디 자체를 일단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지금 app 앱이라고 쓴 건데요. 이거 자체를 이제 토픽에다가 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앱이라고만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ct=json을 썼다는 거는 노티피케이션이 이제 JSON 온다는 거고요. 아까 이런 장표에는 예를 들어서 차일드 리소스 생성 이벤트가 3인데 그 차일드 타입을 예를 들어서 컨텐츠 인스턴스 뭐 4로 제한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리소스는 생성 안 할 거라서 그냥 그거는 뭐 생략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설정을 여기 서브스크립션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브 1에서는 MQTT를 노티를 받을 수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한번 생성해 볼 건데요. 벌브 1은 저희가 CA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HTTP는 말 그대로 URL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HTTP는 벌브2에다가 컨트롤 메시지를 노티를 받을 수 있게 좀 생성해보고 인스턴스 이름을 갖게 해주고요. 제가 로컬로 받을 거라서 로컬 주소를 써주고 당연히 로컬로 뭔가 노티피케이션 받으려면 그 HTTP 서버를 이제 구동을 해주셔야지 그 메시지를 화면에다가 어떻게든 뿌려가지고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보려고 일단 제가 그 HTTP 에코 서버를 하나 돌려놨는데 일단 제가 그 전에 하반기에 해당하는 노드레드 때문에 제가 1880을 해놨는데 어쨌든 에코 서버를 1880을 리스팅을 하는 걸로 지금 구동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로컬로 HTTP로 메시지가 1880 포트로 들어오면 노티피케이션 들어오면 여기 화면에 뿌려지게 될 거고요. 그러한 설정으로 그러면 벌브2의 컨트롤 컨테이너에 이거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립션 생성되면 실제로 저희가 제공했던 속성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다 같이 담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뭐 필수적으로 이제 동작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속성들이 있는데 제가 제공하지 않은 것들은 뭐 디폴트로 이렇게 뭐 적힌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50분 되가네요. 네, 얼른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생성을 했고요. 디스커버리는 사실 제가 아까 먼저 보여드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리소스 네임을 이제 스테이터스로 해가지고 특정한 리소스 네임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벌브 원투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서로 이제 약속을 정했을 때 스테이터스 정보는 스테이터스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제 뭔가 컨트롤 메시지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의 컨테이너에다가 내가 그런 메시지를 아니면 컨텐츠 리소스를 생성할 거라고 서로 이제 약속을 했으면 그것들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이 URI에다가 나중에 뭔가를 이제 보내는 이제 서비스 로직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룹으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조회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음, 그룹으로 조회하는 그 주체 자체가 일단 가정사항으로 유저 앱이기 때문에 유저 앱의 A 리소스 안에다가 그룹을 생성하는 것을 지금 가정을 해봤고요. 유저 앱은 아이디가 CAE3으로 저희가 가정을 했었고, 스테이터스 그룹이라고 하는 리소스 이름으로 그냥 식별용으로 그냥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검색된 것처럼 모비우스 벌브 1 스테이터스, 2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리소스 아이디들을 멤버로 묶어서 멤버 아이디로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 그룹을 가지고 만약에 조회를 하려면 요 그룹 리소스까지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장표도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스테이터스 그룹을 조회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그룹 리소스가 조회가 되는 거고요. 스테이터스로 묶여있는 멤버들 이게 2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거를 조회하시려고 하면은 그 차일드 가상으로 자동으로 붙는 가상 리소스 팬아웃 포인트의 약자인 FOPT를 붙여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멤버들한테 팬아웃이 돼서 이게 리트리브가 됐든 아니면 생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취합해서 보내주는데요.
이렇게 보내시면 애그리게이션 돼 있고 각각의 리스판스가 애그리게이션 돼 있는데 리스판스 메시지 자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회된 애그리게이션 돼 있는 것 자체는 컨테이너들이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스테이터스 리소스가 두 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뭉쳐져서 들어온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거는 스테이터스 1의 마지막 데이터랑 스테이터스 2의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표준에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현해 놓은 방법 기준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그룹을 네, 여기 있죠. 그룹을 다른 걸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테이터스의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가 이제 latest in LA라고 하는 가상 리소스인데 이것들을 이제 멤버로 아예 묶을 수가 있고요. 기존의 스테이터스 그룹은 저희가 생성했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그룹 2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작 유저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스테이터스 그룹에 팬아웃을 했을 때는 컨테이너들이 넘어왔는데 스테이터스 그룹 2의 팬아웃 포인트로 만약에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실제로 각각에 들어있는 그 인스턴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팬아웃을 하는 대상 자체가 멤버 자체가 이미 이제 그런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리소스를 멤버로 묶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녀석 그다음에 이 녀석한테 get을 요청을 하고 리트리브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애그리게이션으로 해서 리스폰스들 애그리게이션 해서 이런 식으로 응답이 회신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룹으로 이제 제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한번 좀 따라 하시면,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상 제가 그 제어했을 때, 구독 통지에 의해서, 그 구독에 의해서 통지 메시지가 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HTTP랑 MQTT, 그 정도까지 일단 한번 좀, 그래도 시연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결국에는 그 컨트롤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생성하게 되면 컨텐츠 인스턴스로 특정 컨테이너를 생성하게 되면 그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 구독 서브스크립션에 의해서 통지 메시지가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컨텐츠 인스턴스를 이번에는 벌브 예를 들어서 2 같은 경우에는 2는 지금 아까 서브스크립션을 저희가 2에다가는 네, 2에다가는 HTTP로 노티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놨었는데요. 벌브 2에다가는 새로 아까 뭐 기본 상태는 뭐 온이었기 때문에 오프라고 하는 제어 명령 메시지를 컨트롤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CA 이제 쓰게 되겠죠. 유저 앱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보내게 되면 당연히 인스턴스는 생성이 될 건데 컨트롤 자체에 사실 서브스크립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아마 전송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 오프라고 하는 컨텐트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컨텐트 인스턴스로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게 벌브 2로 갔으니까 벌브 2 쪽에는 실제로 이제 여기네. 벌브 2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저희가 생성했던 이 컨텐트 인스턴스가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로서 여기 있죠. 리프레젠테이션, 노티피케이션 이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 생성하는 리소스 자체가 이렇게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이슨 파싱을 뭐 여러 줄로 하지 않아서 이제 보기 조금 불편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생성한 리소스 자체가 HTTP의 노티피케이션으로 전송된 걸 보여드린 거고요. 아까 저희가 MQTT로도 구독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벌브 원적에다가도 동일하게 이제 컨트롤에다가 오픈 메시지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벌브 1에다가 지금 오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아까 설정하는 부분은 뭐 되는데 구독을 제가 안 걸었네요. 뭐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로컬 MQTT 브로커에 이미 커넥션이 지금 MQTT 클라이언트가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아까 이제 토픽, MQTT 토픽 스페이스 말씀드렸는데, 슬래시 1M2M, 그 다음에 MQTT,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라고 흔히 말하는 게 노티피케이션 요청 메시지이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를 내가 보고 싶다. 근데 보내는 녀석 자체가 현재 모비스 이제 배포의 이제 설정을 보시면 모비스 2라고 하는 그 엔티티 아이디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비스 2가 보내는 것을 받게 되어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 아까 서브스크립션 설정할 때 받는 녀석의 아이디 자체 저희가 app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app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제이슨으로 된 메시지를 받겠다라고 토픽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타입 자체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됐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MQTT에 있는 그런 와일드카드를 써가지고 뭐 플러스로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모비스2가 보내는 그 어떤 녀석한테 보내는 것든 다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자체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멀티레벨 와일드카드에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모비스2가 APP라고 하는 녀석한테 보내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JSON이든 XML이든 뭐가 됐든 간에 받고 싶어라고 MQTT 브로커 지금 로컬에 들고 있는 것에다가 구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독은 말 그대로 MQTT 구독입니다. 여기 구독이 이제 생성이 됐고, 아까 보냈던 메시지를 뭐 다시 한번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컨텐츠 인스턴스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그런 컨트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보내보겠습니다. 아까 나갔으니까 조금 뭐 똑같은 메시지 보내면 상관없고, 오프가 아니고 뭐 아무거나 그냥 스트링 메시지가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내면 방금 이제 수신된 메시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클라이언트에 보이게 되고요. 이건 플레이 텍스트가 아니라 제이슨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방금 생성한 요 리소스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노티피케이션 MQTT로 올 때는 아까 HTTP에서는 실제로 요 영역이 이제 바디에 보이는 건데, 전체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 MQTT는 그대로 이제 오기 때문에 원형태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on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번역이 되면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된 거를 플랫폼이 이제 이벤트를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는 거고요. 그 이벤트가 네, 이렇게 on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방금 생성된 리소스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퍼레이션 5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션 1, 2, 3, 4가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인데요. 오퍼레이션 5는 제가 notify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으로 지금 프로토콜에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이 실제로 그 구독 설정에 의해서 MQTT로도 오고 HTTP로도 오고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장표는 그냥 시간상 뭐 한번 직접 해보시라고 그대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룹으로 묶어서 실제로 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리소스들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제어 메시지들을 보내고, 그러면 각각 이제 구독에 의해서 그 통지 메시지가 하나는 MQTT, 하나는 이제 HTTP로 날아가게 될 텐데요. 나는 유저 앱으로서, 이게 C가 유저이니까 유저 앱으로서 한 번의 명령을 일괄 소동 아니면 일괄 전송 이런 식으로 온, 오프를 이렇게 한 번만 보내는데, 거기에 걸리는 뭐 벌브가 2개가 있거나 뭐 5개가 있거나 10개가 있으면 플랫폼이 5개, 10개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회신도 실제로 나한테 보내주게 될 거고, 그걸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